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morphology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inflection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inflection은 어떤 문법적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를 조금 변형시키거나 단어의 앞이나 뒤에 뭔가를 붙여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굴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내용을 전달하냐면요. 시제나 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제는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하는 것이고요. aspect, 양상은 이것이 완료형인지 아니면 진행형인지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인지 하는 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agreement는 주어와 동사 간의 어떤 일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luralization, 복수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inflection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네 번째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flection이라고 하면은요, 문법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변화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장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해서 syntactic word formation이라고 말합니다. 문장 속에서 단어가 형성된다 라는 뜻이죠. 플레미시 사인 랭귀지의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tense, 시제가 전달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Yesterday, Pass One Friend 3-hour Study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Yesterday, 어제란 말이죠. Pass One은 1인칭 possessive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말이고 Friend, 친구란 말이죠. 3-hour, 3시간 동안 Study, 공부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공부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문장 맨 앞에 뭐가 나왔나요? Yesterday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끝에 있는 공부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공부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수어에서는 동사에다가 뭔가를 조작해서 이게 과거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입니다 라고 나타내 주지를 않고 앞에다가 문장 앞에 이렇게 과거 시제인 부사를 써서 또는 현재 시제에 부사를 써서 또는 미래 시제가 들어있는 부사를 써서 그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esterday가 있는 걸 보고 공부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보실까요? Today, whole day, study, index 3A. 인덱스 3A는 3인칭의 A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칭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whole day, 하루 종일 study, 그 애가 공부한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today가 있기 때문에 study가 공부한다, 공부하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인덱스 3A는 아까 말했던 내 친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 랭귀지에서는 이렇게 동사를 조작해서, 자, 영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시제를 전달하는 방식이 동사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죠. study라면 study에다가 ed를 붙여서 studied 해서 공부했다라고 표현하죠. yesterday가 없어도 studied만 봐도 과거에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인 랭귀지는 이렇게 동사를 조작하지는 않아요. 단지 부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써서 이것이 동사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의미가 형성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모든 소리 언어는 동사를 조작하고 모든 수어는 이렇게 부사를 사용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Chinese나 Vietnamese, 베트남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사의 시제를 조작하지 않고 수어처럼 yesterday나 today나 tomorrow 이런 부사를 넣어서 시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어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소리 언어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동사에 개별적으로 조금 변화를 일으켜서 이 동사가 과거에 일어났는지 현재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전달하는 수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 같은 경우에 해뿐이라는 동사가 그 예시인데요. 자, 이런 손 모양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몸을 향하게 하고요. 두 손 수어인데요. 이것이 이렇게
앞으로 서큘러 무브먼트를 하면서 앞으로 가면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 happen, will happen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오면서 이렇게 되면 과거에 일어났다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뒤쪽으로 움직이면 과거가 되고 앞쪽으로 움직이면 미래가 되는 이런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특정 동사에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는 수어에는 동사를 조작하거나 하지는 잘 않습니다. 이런 예시가 또 브리티시 사인 랭귀지에서도 나타나는데요. 현재형인 win의 경우 이기다 라고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과거형으로 이겼다 라고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동사가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모습을 달리해서 현재인지 과거인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개별 어휘가 있기는 합니다. 스페니시 사인 랭귀지는 좀 특이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non-manual tense marking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얼굴 표정이나 몸의 움직임으로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를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 숄더의 포지션으로 어깨가 어떻게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조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움직이면 미래가 되고요. 뒤로 움직이면 과거가 되고 반듯하게 있으면 현재가 됩니다. 좀 특이한 표현이죠. 모든 동사에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사랑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앞으로 이동하면 미래에 will love가 되고 뒤로 가면 loved, 사랑했다라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반듯하게 있으면 love, 현재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동사가 이렇게 움직인다. 특이한 어떤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aspect로 갈 텐데요. 양상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반복되는지 아니면 이게 늘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미 끝난 일인지 등을 전달하는 것이 aspect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에서는 aspect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at 하면은 자, 요렇게 하는 게 look at이에요.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habitual,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번 해요. 늘, 자주 그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또 iterative,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look at repeatedly, 반복적으로 이렇게 쳐다본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어는 그럼 어떻게 시제를 표현하고 어떻게 과거형을 표현하는가 볼까요? Peter walked, ed가 붙었죠? 이미 끝난 일이죠. Down the street, singing, ing, 진행을 하면서 걸어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행형에 ing를 붙여요. 완료형에는 뭘 붙이나요? pp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동사를 조금 변화를 시켜서 이게 진행형인지 완료형인지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후 언어를 보시면 habitual aspect, iterative aspect, completive aspect가 다 나타납니다. habitual 하면은 습관적인 것이고 iterative는 반복적인 것이고 completetive는 완료됐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하나 볼까요? 자, eduarmally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a라는 두껍게 쓰여진 표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habitual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밥을 먹습니다. He usually eats rice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신에 가를 애하고 두 사이에 집어넣으면 이터러티브한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밥을 repeatedly, 반복적으로 먹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a는 habitual한 걸 표현해주는 맨 뒤에 붙는 몰핌이고요. 가는 이터러티브를 표현하는 가운데 붙는 몰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문장 끝에 보를 붙이면요. completive, 완성됐다 라는 말이에요. 이미 밥을 다 먹는 거를 끝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애스펙트를 전달하냐에 따라서 몰빛을 사용하거나 또는 동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것들이 어디에 붙냐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사인 랭귀지에서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양상을 전달하는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리 사인 랭귀지에서 보시면은 week following index already marry라는 표현입니다. following week니까 next week 다음 주죠. 그래서 index dual이니까 두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will already be married 이미 결혼을 할 거예요. 하기로 이미 예정이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료형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를 보시면 index 1 book read ready index 1 다음에 give에 1과 2가 양쪽에 붙어 있죠. 이렇게 아래 첨자로 1, 2가 붙어 있는 거는 1인칭과 2인칭을 말하는데 1에서 출발해서 2에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인칭이 주고 2인칭이 받았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에서 ready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ready가 이미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when I have read a book, 내가 다 읽게 되면 그때 I will give it to you. 내가 너한테 책을 주겠다라는 표현이에요. ready, 이미 끝났다라는 표현으로 완료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원래 있던 단어 already라든가 ready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완료형을 전달하고 있죠. 이미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어떤 문법적 사항을 전달할 때 우리는 그것을 grammaticalization, 문법화가 일어났다. 원래 단어였는데 얘가 문법적 요소로 변했다. 라고 이야기할 때 grammaticalization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에서도 is going to가 원래는 어디에 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원래 단어였죠. 근데 이게 문법화 돼가지고 어떤 의미를 나타내나요? 미래의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be going to를 사용하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법화의 예시입니다. 이번에는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영어의 어그리먼트는 I talk, they talk, he talks. 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 I하고 talk이에요. 그 다음에 they하고 talk이에요. 그 다음에 he하고 talks예요. 뭔가 he하고 talks에는 좀 변화가 일어났죠. 원래 원형이 talk인데 he가 나오면 talks가 됐어요. 이거는 주어가 3인칭 단수주어니까 동사에 그것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주어하고 동사가 서로 일치가 일어났다. 이런 말이 어그리먼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리안의 어그리먼트를 한번 봐볼까요? 아이가 집에 있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집에 계신다. 자, 동사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있다와 계신다가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라는 주어는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고 할아버지는 지금 연령대가 높고 높임말을 받을 수 있는 주어가 됐죠. 그래서 높임말로 계신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동사에 주어의 뭔가 일치성을 표현해 준다. 그래서 이게 코리안의 honorific agreement입니다. 높임말에 대한 어떤 일치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인 랭귀지는 그럼 이런 일치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공간을 통해서 합니다. 자, 주어가 1인칭이면 여기서 출발하고요. 주어가 2인칭이면 여기에서 끝납니다. 주어가 2인칭이면 여기서 출발하고요. 목적어가 3인칭이면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2인칭에서 3인칭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되죠. 그런데 모든 동사가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공간 동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 동사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동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 꼭 이렇게 주어냐 목적어냐를 표시하지 않는 그런 동사가 대부분인데 일치를 표시하는 동사가 따로 있고 공간에서 어떤 위치를 표시해주는 그런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수어가 모두 다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그리먼트는 대부분 공간을 사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스페니쉬 사인 랭귀지를 보실까요?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인덱스 3A. 자, 이게 3인칭의 A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인덱스 1, 나예요. 그 다음에 sibling female. 자, 여자 형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의 여자 형제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애가 인덱스 3인칭 A예요. 나의 여자 형제인데 걔를 먼저 공간에다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인덱스 3A를 통해서요. 그래서 내 여자 형제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로여다. 그래서 내 여자 형제가 로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하고 이미 여기에 이렇게 공간을 마킹하면서 어그리를 하고 있죠. 그때 이렇게 손가락만 하는 게 아니고 눈도 여기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어쩔 때는 클래시파이어, 분류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애가 어떤 모습인가. 사람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게 물건이고 책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긴 막대 같은 것이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어그리먼트가 전체적으로 표현이 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index 2, index 1, want, book, to, give 1 이렇게 돼 있죠. index 2란 말은 2인칭. 그 다음에 index 1이란 말은 1인칭이죠. 그래서 index 2가 index 1에게 자, want, 원하다, book, 책을 해놓고 2가 원에게 라고 give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책 주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동사가 벌써 인덱스 2에서 인덱스 1으로 이동함으로써 누가 누구에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바로 agreement verb, 일치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give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수어에서 일치 동사에 해당됩니다. teacher, index 3A. 선생님이라고 하고 나서 index 3A 여기다 공간을 찍어둡니다. 그리고 student, index 3B. 학생이라고 하고 나서 여기에 공간을 표현해주죠. 그러고 나서 call이라고 하면은 3A가 3B에게 불렀다 라는 의미가 되죠. call 앞에 3A가 먼저 표현이 되고요. call 뒤에 3B가 아래 첨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사람을 불렀다, 부른다 이런 표현이 되죠. 그래서 결국 누가 누구를 부르나요? 선생님이 학생을 부른 셈이 됩니다. The teacher calls the student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소리 언어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어그리먼트가 이루어질까요? 아까 우리가 본 영어의 예시는 I talk, they talk, he talks 할 때 talks, 스 부분만 하나만 어그리먼트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어떤 언어는 언어에 따라서 굉장히 어그리먼트가 자세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만 같은 경우를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 1인칭 싱귤러가 나와 있습니다. 나이고 그 다음에 단수니까 나를 가리키죠. 그 다음에 see, 보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second singular object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2인칭 단수 목적을 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라는데 단수인 사람이 목적어가 되어 있다는 것까지 표시를 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몰빔 자체가 목적어일 때와 주격일 때가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C라는 단어 앞 뒤에 붙여서 누가 주어인지 누가 목적어인지를 다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주어나 목적어를 표현하지 않고도 동사 앞 뒤에 뭐가 붙었는가만 보면 이 언어에서는 다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I saw you라는 표현을 할 때 동사 중심에 앞 뒤에 뭐가 붙어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어그리먼트를 충분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도 보시면 3 plural, 3인칭 플루럴이에요. 그러면 they죠. 그 다음에 C, present, 마지막에 first singular object. 1인칭 단수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they see me present니까 현재형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본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see라는 단어의 앞, 뒤에 주어가 누구며 목적어가 누구라는 것까지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리먼트를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내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이 되더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걸 다 보여주는 그런 언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인 랭귀지의 어그리먼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은 plain verb예요. 일반 동사입니다. 어그리먼트가 일어나지 않는 동사예요. 왜냐하면 주로 몸 근처에서 사인을 하기 때문에 몸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것을 어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에 body anchoring 하는 verb. 그래서 몸에 이렇게 붙어 있는 동사, body anchored verb. 이런 경우는 이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그리먼트가 일어나지 않는 plain verb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에서 understand 같은 경우는 이마에 딱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내가 너를 이해했다 하느라고 I understand you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접촉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동이 불가능해서 plain verb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페니쉬 사인 랭귀지도 want, 지금 그림 보시면 want의 in front of the chest, 자, 몸 앞에서 원하다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내가 자동차를 원해 하면서 자동차 쪽으로 이거를 이동시키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want가 여기에 붙어 있으면 여기에 붙어서 표현을 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 plain verb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backward verb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할 때 주어에서 목적어 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죠. 자,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뭘 준다. 또 이렇게 하면 내가 나에게 뭘 준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backward verb의 경우는 거꾸로 목적어에서 주어 자리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초대했다. 초대라는 건 뭐예요? 네가 나한테 오는 거니까 목적어에서 주어로 이동을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목적어에서 주어로 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다 거꾸로 목적어 쪽에서 주어 쪽으로 출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페니쉬 사인 랭귀지에서 invite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she invite me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녀 쪽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나의 이동에 초점을 가지고 이렇게 invite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1인칭에서 먼저 출발해서 3인칭 쪽으로 가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해석은 어떻게 해요? She invite me. 결과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요? 그녀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 간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페니쉬 사인 랭귀지에서 understand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2인칭이 나한테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 내가 이해를 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고서 내 머릿속으로 쏙 집어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해했다라고 할 때 2인칭부터 출발해서 1인칭으로 와서 나의 이해도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너의 말이 내가 이해가 된다 이런 표현으로 2인칭부터 출발해서 1인칭으로 도착하지만 결국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너를 이해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어그리먼트 없는 동사에 어그리먼트 옥실리어리 보조 동사를 넣어서 어그리먼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타이완 사인 랭귀지에서 this woman 하고 나서 three auxiliary verb 다음에 one을 표현해줘요. 자, 이렇게 아래 첨자로 쓰여 있는 3과 1은 뭘 의미하죠? 3인칭에서 출발해서 1인칭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인칭이 주어가 되고 1인칭은 목적어가 되죠. 그래서 auxiliary verb를 동사 바로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3인칭에서 출발해서 1인칭이 되는 love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this woman 해놓고 이 3인칭이 나를 love, 사랑한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auxiliary verb, 보조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이완 사인 랭귀지의 특징에 해당되겠습니다.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데요. 인덱스 1은 나죠. brother, 나의 형이에요. 그런데 인덱스 3a, 자, brother인데 인덱스 3a니까 이게 3인칭으로 여기다 찍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나하고 3인칭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proud 해놓고 인덱스 1을 쓰고 auxiliary operator 3a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끝나죠. 1인칭이 주어고 3인칭이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여긴다라는 말이죠. 나를 먼저 표현하고 형을 여기다 해놓고 auxiliary verb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프라우드라는 동사가 어디서 어디로 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타이완 사인 랭귀지와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는 이렇게 auxiliary verb나 auxiliary operator를 사용해서 출발점과 도착점을 나타내서 동사마다의 그 동사가 주어가 누구고 목적어가 누군가를 표현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키워드 보면서 전체적으로 종합하겠습니다. tense, 어떻게 시제를 나타내는가? 수어는 시제를 그렇게 동사를 조작해서 쓰는 방법이 많지가 않다. 대부분이 부사를 넣어서 이게 어떤 시제인가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spect는 habitual, iterative, durative가 있는데요. habitual, 습관을 나타낼 때 미국 수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복을 했다. iterative는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동작을 넣어서 반복한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durative는 또 어떻게 이게 지속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agreement에서 실제로 수어는 plain verb가 있고 agreeing verb가 있습니다. 전혀 주어나 목적어를 표현하지 않는 plain verb가 있고요. 또 이 동사 안에 어떤 것이 주어고 어떤 것이 목적어인가를 보여주는 agreeing verb가 있었습니다. agreeing verb도 regular verb가 있었고 backward verb가 있었어요. 의미에 따라서 주어에서 출발해서 목적으로 도착하는 게 맞다면 regularly 먼저 써져 있는 것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써져 있는 것이 목적어예요. 그런데 backward verb는 이렇게 이해하다 같은 경우는 자, 목적어에서 주어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이해한 거죠. 그래서 backward ver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수어들은 agreeing auxiliaries를 넣어가지고 보조동사를 넣어서 어디서 어디로 출발하는가, 누가 주어고 누가 목적어인가를 명확하게 구별해주는 그런 수어들이 있었습니다. 과제는 제가 공지사항에 잘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